그래요. 지금 너무 초고령 사회로 가다 보니 5, 60대 중년, 그다음에 노년으로 막 접어드신 분의 가장 큰 고민이 정말 연로하신 부모님들에 대한 걱정이고, 그것도 자기의 짐으로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부모님도 사실은 겪어보지 못한 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들은 70대에 거의 돌아가셨는데 내가 지금 90살이야. 80대 후반이야. 막 100세 다 되고 있어. 본인도 지금 경험하지 못한 거를 하고 있고, 우리 자신도 지금 이렇게 부모님이 오래 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저출산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저는 저출산 못지않게 이렇게 노인이 노인을 모시는 그런 시대가 갑자기 몰려오면서 이것도 정말 너무 큰 사회적인 문제고, 누구도 지금 쉽게 답을 못 내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저의 생각은 어머님이 82세 연로하셔가지고 뭐 혼자 있으시다가 응급상황도 생기시고 또 형제 중에 도와줄 여건이 안 되고 해서 나는 지금 뭐 잡도 못 얻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참 어려운 상황이시긴 하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내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잘 구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거는 어머님이 건강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머님의 경제적인 이런 상황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더욱이 더 안 좋은 것은 82세 어머니가 92세, 100세를 향해서 점점점 나아가시니까 이건 결코 내가 노력한다라고 좋아지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일단 어머님을 위해서 24시간 대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나의 길을 가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뭐 풀타임 잡은 아니더라도요. 요즘에 찾아보면 얼마든지 하루 중에 적은 시간 일하거나 일주일 중에 적은 시간 일하거나 하면서 일을 해야지 이게 여기서 벗어나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요. 그렇게 자기 생활을 만드시지 않으면 이거는 점점 이게 이쪽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뭐.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나의 생활을 지금이라도 찾으시고 어머님은 그런 상태에서 나의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여동생도 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그 또한 사람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시부라면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같이 모여서 의논해가지고 그 역할을 좀 같이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잘 아시겠지만 어머님이 상태가 그러면은 뭐 장애 등급 받아가지고 요양보호사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러 가지 돌봄 서비스를 알아보면은 또 동마다 하는 것도 있고 뭐 데이센터도 있고 막 많잖아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공무원들이 요새 또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괜찮은지 또 노크도 하고 아주 아니면은 그런 프로그램 앱을 하는 데도 있어요. 지자체랑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님이 좀 위급하다 그러면 이렇게 벨을 누르거나 아니면 어머님의 상황이 이제 이렇게 화면으로서 이렇게 보게 하는 각종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충분히 좀 알아보시고 지원을 받으시면서 자기의 생활을 일정하게 찾아가시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저는 글쎄요, 어떤 대답이 좀 현명할까 더 찾지는 못하겠어요. 지금 다들 어머니에 대해서 안쓰럽고 또 애증 관계가 있고 막 측은하고 이러면서도 고통을 당하지 마시고 조금 더 덜 고통스러울 때 좀 눈을 감으셨으면 하는 그런 게 솔직히 요즘 자녀들이 다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아프신데, 아유, 저렇게 고통을 당할 걸 빨리 그냥 편안하게 좀 가셨으면 좋겠다. 지금도 편안한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솔직한 마음이에요. 죄의식을 가지시거나, 내적인 갈등을 좀 가지실 필요는 없고, 혹시 뭐, 가까운 친구나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은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면 다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조차도 안타까운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꼭 그렇게 죄책감을 가지시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거는 지금 상황이 더 개선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점점 더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내가
어머니의 모든 걸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하면은 사람 이상 이게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를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또 나도 나머지 여생은 그래도 움직일 수 있을 때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일단 내 중심으로 좀 하셔도 된다. 근데 아마 이제 지금 사연 주신 분이 그렇게 하기도 너무 죄스럽고 이런 내적인 그 죄책감 갈등으로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내가 건강해야지 다른 사람들 비록 부모지만 돌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나부터 한번 더 챙기시는 것도 저는 이 순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제가 관계에 대해서 상담이나 코칭을 받다 보면요. 딸과 친정어머니의 관계처럼 정말 힘든 관계를 제가 보지 못했어요. 이 부부 관계도 물론 굉장히 힘든 관계가 많은데요. 이 딸과 친정어머니의 관계는 너무나 미묘하고요.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뒤늦게 딸이 같이 살자고 친정어머니를 모시는 거에 되게 반대해요. 둘 다 안 좋아요. 둘 다 피폐해져요. 그리고 여태껏 친정어머니랑 같이 살아도 어느 순간 되면 저는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건강한 관계를 그나마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지금 사연 주신 분의 말은 옛날에 저희 세대에 아들과 딸들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진짜 정말 그 어머니가 자기가 여자인데도 아들 하고 딸은 그렇게 고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어서 정말 어떻게 자기 몸을 잘 가누지를 못하고 하면 딸을 찾아요. 아들을 절대 안 찾습니다. 어떤 경우는 재산까지 거의 아들을 주면서도 아들을 안 찾고요. 그 다음에 아들도 안 들여다봐요. 그 말은 아들은 이미 며느리의 남편이지 내 자식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또 특이한 게 있어요. 친정어머니들이 아들한테 사랑도 주고 돈도 줬는데 자기 권리로 주장을 못해요. 이거에 대한 심리적인 거는 한번 학술적으로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그런 정말 아주 묘한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지금 상황이 더 나아질까요? 개선이 될까요? 아닙니다. 이것도 마이너스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머니는 점점 약해지시고 건강이 안 좋아지실 거고요. 그 다음에 건강이 안 좋고 그러면 사람이 뭐예요? 짜증을 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한테 짜증을 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주로 케어하시는 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상담 요청하시는 분일 것 같은데요. 어머니의 아픔과 짜증은 점점 심해질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지금도 아주 힘든데 또 아들 형제는 돌아다 보지도 않고 그리고 다 그냥 안고 가시겠어요? 나도 내 인생 챙겨야 되는데요. 나도 60이에요. 104세의 김형석 교수님이 새로운 책을 펴냈는데 키워드는 돌아보니 인생의 가장 황금기는 60에서 75세였더라. 60 이전에 어떤 원치 않든 원하든 해야만 하는 의무감도 좀 웬만큼 없어진 상태에서 그래도 내가 스스로 원하는 일을 내가 육체적인 어떤 한계 없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나이가 60에서 75세 평균이고 김영석 교수도 그때가 제일 행복했노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상담 요청하시는 분이 60세신데 어머니가 언제까지 사실지 모르는데 이 생활을 하고 나서는 그러면 내 인생은 지금 뭐가 남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모님, 특히 친정어머님하고 딸과의 관계는 물리적인, 심리적인 거리감을 두라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이거를 보면 불효다, 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내가 다 받아내기에는 내 자체가 이게 그렇게 그릇이 안 돼요. 이게 점점 악화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정말 어머니의 요구도 때로는 좀 뭐 거부하시고 좀 이러저런 핑계를 대시고 정말 짜증도 받아주지 마시고 뭐 짜증을 그냥 설렁설렁 받아주시고 근데 짜증을 받아줄 때 나도 화가 나서 막 맞받아치고 이렇게 안 좋은 싸움으로 끝나요. 근데 그거는 내가 어머니한테 심리적인 거리를 유지를 못하니까 그래요. 그냥 정말 한 노인네고 늙어가고 있고 아파가고 있고 내 모습도 이제 저렇게 가고 있는데
내가 어머니에 대한 무슨 애증관계를 좀 내려놨을 때 이게 가능하거든요. 뭐 그러다 보면 어머님은 뭐 여기다 하소연해서 안 되니까 또 아들을 찾게도 돼요. 그럼 그걸 좀 분담해야죠. 그리고 필요하면 남자 형제분하고 야 이거 좀 나누자. 나 이거는 못하겠다. 네가 다 사랑도 가져갔고 돈도 가져갔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뭐 그게 오빠가 됐든 뭐 남동생이 됐든 이렇게 좀 자꾸 요구를 해야 돼요. 원래 쟤는 안 한다 하고 내깔려 두면요. 얘는 그냥 장례식 때 나타나요. 어머니 생신하고 딱 두 번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억울해서 그 속상하고 못해요.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지금 지어야 될 짐이 있어요. 늙음, 그 다음에 고통 이런 거. 그걸 내가 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객관적으로 지켜보시는 걸로 심리적인 거리감을 유지하시고요. 물리적인 거리감도 좀 뭐 세 번 갈 거 한 번 가시고 뭐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영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좋은 인생이에요. 예, 60 넘었는데 나도 노인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은퇴하고 나도 내 인생 즐겨야 돼요. 이렇게 계속 가다가 끝나면은 뭐가 남을까요? 단지 레슨은 있어야죠. 내가 어머니만큼 나이 들어가면서는 자녀한테 어떻게 대접받기를 원할까라는 걸 미리 생각하시고 미리 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머니도 객관화해서 바라보시면 어머니의 그런 투정과 이런 거에서 좀 내가 좀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고요. 그거 아주 열받아 하지 마시고요. 어머님 뭐 나한테만 그러지 마시고 아들한테도 한번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